네, 안녕하세요. 뭉쳐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제가 밤을 새서 목소리가 많이 깔아앉았으니 양해 바랍니다. 2024 승무패 14회 라리가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이번 14회차는 2월 회차입니다. 분석 업로드가 늦었는데 하루 건너 분석을 하자니 부담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1회차만 있든지 격주로 주 2회 게임이 있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난 13회차는 이변수가 7개였지만 레버쿠젠의 무승부가 2월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판세 예측 시에도 2월에 대한 투표율이 제일 높았고요. 적중했습니다. 공지합니다. 4월 중순부터 뭉땅 클럽 멤버십을 뭉땅 하이트와 골드로 2개 등급으로 진행하고 뭉땅 블루 등급을 삭제할 예정이니 재가입 시나 신규 가입 시 뭉땅 화이트나 골드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회차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파리 발렌시아와 12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직전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4경기 패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0 대 4.34로 정배당입니다. 발렌시아에는 중원의 카노스, 수비에 코레아의 부상이 있고 헤타페에는 중원의 밀라와 수비에 카르모나의 경고 누적 결장이 예상됩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을 보면 점유율은 7대3으로 내줬지만 선취골과 추가골까지 넣으며 앞서갔는데요. 2골을 지키지 못하고 비니시우스에게 2골을 먹히며 무승부를 했는데 후반 68분경 결승골이 될 수 있는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헤타페도 직전 라스팔마스전을 보면 볼 점유율은 75대 25로 내줬지만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초반 11분과 14분에 일찍 골을 넣으며 상대의 반격에 물러서며 점유율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는데요. 2골 앞서면서 맘먹고 내려앉으며 점유율을 내줬지만 역시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팀 다득점으로 무승부를 했는데 상대 팀들의 체격 차이가 있어 발렌시아의 무승부가 좀 더 선전했던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2번 경기 EPL 13위 본머스와 22 셰필드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버널리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6경기 무승을 끊었습니다. 셰필드는 직전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6대0으로 대패하며 2연패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본머스가 앞서 있고 배당은 1.36 대 8.4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본머스에는 수비에 아담 스미스의 부상이 있고 셰필드에는 수비에 발독, 바삼, 맥스로우의 부상으로 주전은 아니지만 교체 선수가 부족해 보입니다. 본머스는 4-2-3-1 폼에서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중원 공미로 보직을 바꾼 클라이베르트가 직전 번리전 선취골도 넣으며 팀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3호의 폼에서 파이브백을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고 있어 직전 아스널전 슈팅 수 0개를 기록하며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머스 홈 경기에서 빠른 솔랑케의 순발력을 셰필드가 막아내기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본머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4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8위 루턴 타운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루턴은 직전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4연패로 역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시즌 1차전 루턴 홈에서 1대0으로 루턴이 승리했었고 배당은 1.77 대 4.56으로 정배당입니다. 크리스털에는 중원의 두쿠레의 부상이 있고 루턴에는 중원의 나캄바, 수비의 톰 러키오의 부상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3-4-2-1 포매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으로 승부를 내고 있는데요. 직전 토트넘전에서도 후반 에제의 프리킥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10여 분을 못 버티고 역전골에 추가골, 쐐기골까지 먹으며 패했습니다. 루턴도 3-4-2-1 포매를 쓰는데 크리스털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신 뒷공간을 비워두기에 역습에 골을 먹으며 골도 넣지만 실점이 더 많으며 결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의 수비는 단단한 편이지만 후반 지구력이 떨어지면 동점이나 역전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매치 빠른 역습으로 득점은 가능하겠지만 루턴 타운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털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에 익숙하고 선취 득점의 시간에 따라 난타전이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0위 울버햄턴과 12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3-0으로 패하며 최근 패로 널뛰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풀럼은 직전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울버햄턴이 앞서 있고 배당은 2.49 대 2.86으로 정배당입니다. 울버햄턴에는 공격에 쿠냐와 황희찬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풀럼에는 없습니다. 울버햄턴은 12회차 뉴캐슬전 분석 시 말씀드린 대로 쿠냐와 황희찬의 공백이 너무 커 보입니다. 네트를 막으니 달리 뾰족한 공격 루트가 없어 점유율은 44대 56으로 우세를 보였지만 실점을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뿐 결과는 없이 실점만 늘어났습니다. 풀럼은 요즘 경기력이 떨어진 브라이턴을 맞아 이른 선취골을 넣으며 브라이턴의 만회골을 위한 공격에 주도권은 내줬지만 빠른 역습으로 2골을 더 넣으며 깔끔한 승리를 했는데요. 91분 아다마 트레오레가 오랜만에 골까지 넣으며 약점이었던 마무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매치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4-2-1의 울버햄턴은 확실한 원톱이 빠지며 마무리에서 애를 먹고 있고 직전 뉴캐슬의 4-2-3-1 포매에서 양측 사이드 공간에서 위기를 맞으며 골을 먹었는데요. 풀럼 역시 4-2-3-1 포매로 직전 브라이턴의 3-4-2-1 포매로 완벽히 무너뜨리는 모습에서 울버햄턴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울버햄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18위 카디스와 4위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직전 라이오 원정에서 1-1로 무승부를 하며 현재 22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T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1패 후 2연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AT가 우세하고 최근 2연승 중이고 배당은 4.96 대 1.74로 역배당입니다. 카디스에는 공격에 로제르와 마치스, 중원에 에르난데스의 부상이 있고 AT에는 수비에 아스필리쿠에타와 히메네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이변인 경기인데요. 카디스의 4-4-2 폼에는 공격 시의 공격 숫자가 부족해 보이는 게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도 부족하지만 공격진의 간격도 너무 넓어 짧은 패스가 들어갈 수 없어 직전 경기 극장 동점골처럼 상대 수비의 실책으로 롱패스가 운 좋게 전달되어야 득점을 올릴 수 있어 득점을 만들기보다는 운 좋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AT의 그리즈만, 모라타의 득점력을 카디스가 홈에서 막아내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포백에서 양측 풀백이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패스줄을 끊으려고 측면을 비우고 나오는 모습인데 차단을 못하면서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며 좌우측의 크로스로 허용하며 위기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디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9위 그라나다와 7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그라나다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5-1로 대패하며 최근 7경기 승리 없이 3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3-2로 패하며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고
배당은 4.46대 1.88로 역배당입니다. 그라나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소시에다드에는 공격의 바렌네체아, 수비의 무노즈, 노르망드의 부상이 있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라나다는 리그 19위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시에다드는 국대 차출 이후 팀 경기력이 돌아오지 않고 부상 선수들도 좀 있어 팀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중 챔스 16강 2차전 파리 생제르맹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탈락했는데요. 컵대회에서의 부진이 이번 매치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 합니다. 떨어진 팀 분위기를 올리려면 이번 매치 매우 중요한데요. 쿠보, 오야르자발 등이 살아나며 승리해야 향후 리그 경기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큰 소시에다드입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2위 지로나와 10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3연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 후 3연승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1패로 지로나가 우세하고 배당은 1.61대 5.41로 정배당입니다. 지로나에는 중원의 로페스, 수비의 가르시아의 부상이 있고 오사수나에는 공격의 루이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지로나의 최근 부진은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가며 부진한 모습인데요. 4-2-3-1 폼에서 중원의 마르틴이 폼이 떨어지며 볼을 끌고 패스가 무뎌지며 부진한 모습인데 직전 마요르카전을 보면 선취골을 먹고 밀어붙였지만 상승세 때의 패턴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기회가 왔을 때도 마무리해서 팀의 에이스 도브빅이 해결을 못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사수나는 4-3-3 폼에서 포백이 중원과의 연결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이 떨어지며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떨어진 지로나의 공격력이 수비가 안정된 오사수나의 벽을 뚫을지가 관건인데요. 최근 경기력에 비해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지만 이전 7경기에서는 2무 5패로 부진했었습니다. 지로나가 내려앉을 오사수나의 수비를 못 뚫어낸다면 공방전 끝에 무득점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로 생각됩니다. 지로나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4위 에스턴 빌라와 5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전 리그 루턴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고 주중 컨퍼런스 16강 1차전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빌라의 우세이고 빌라가 3연승 중입니다. 배당은 2.39대 2.65로 정배당을 주었고요. 빌라에는 공격에 존 듀란의 부상이 있고 토트넘에는 공격에 히살리송, 솔로몬, 수비에 포로의 부상이 있습니다. 공격 대 공격의 맞대결인데요. 빌라의 올라 와킨스, 레온 베일리, 더글라스 루이즈와 토트넘의 손흥민, 쿨롭세스키, 제임스 메디슨의 싸움인데 히샬리송이 올라가던 득점력에서 부상을 당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히샬리송의 공백은 충분히 메울 걸로 보이는데 중원의 키플레이어 메디슨이 아직 부상 이전 폼을 완전히 찾았다고 볼 수가 없고 우측 풀백 에메르송이 수비에는 괜찮은데요. 공격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빌라는 중원이 제 역할을 하고 공격의 와킨스와 틸레만스가 발끝이 살아나며 연승 중인데 와킨스와 틸레만스 투톱뿐이 아닌 중원이 더 안정적으로 최근 흐름에서는 토트넘의 중원을 앞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격적인 양팀은 이른 선취골이 나온다면 난타전 다득점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13위 알라베스와 16위 라요의 매치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라이온은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패 후 2무승부로 역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삼승 2패로 라이오가 앞서 있고 배당은 2.17대 3.76으로 정배당입니다. 알라베스에는 수비에 세들라의 부상이 있고 라이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최근 부진한 알라베스와 더 오래 부진한 라이오의 맞대결은 누가 먼저 반등을 하느냐의 대결인데요. 서로 승리를 하며 반등의 발판을 만들 기회인데 양팀 포백의 전력이나 평균 득점, 실점 모든 기록에서도 비슷합니다. 동기부여 또한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르다면 3연승 후 부진한 흐름의 알라베스와 3연패 후 2무로 부진을 벗어나려는 라이오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강점이나 약점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는데 몽땅 폴더수 줄이기에서의 승률을 따라보겠습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9위 브라이턴과 17위 노팅엄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플럼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에서 2승 1무 2패를 했고 주중 유로파 16강 1차전 AS 로마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분위기가 더욱 내려갔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로 최근 1승 1무 3패를 하며 부진하고요.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77대 4.28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부상자 명단에 있던 선수들의 복귀로 현재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브라이턴의 최근 부진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전 리그 플럼 원정에서 3-4-2-1 포맷을 썼던 브라이턴은 플럼에게 좌우측 수비 뒷공간을 내주며 완패한 후 유로파 16강 로마 원정에서는 4-2-3-1로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전반 13분 만에 로마의 디발라에게 선취골을 먹고부터 무너졌는데요. 포백이 라인을 못 맞추며 상대의 키패스에 위기를 맞더니 실점 후 공격으로 나서서는 1선과 3선의 간격이 더 벌어지며 라인 컨트롤이 더 안 되면서 3골을 더 먹으며 완패했습니다. 수비의 덩크의 실책도 겹치며 2경기 연속 완패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팅엄은 비록 2연패를 했지만 그 상대가 최근 상승세 팀들인 빌라 원정과 리버풀과의 홈 경기로 직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내용으로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아워니나 우측의 엘랑가, 중원의 깁스 화이트까지 속속 복귀하고 있어 리버풀전 극장골을 안 먹었다면 결과까지 좋았을 노팅엄입니다. 그래도 브라이턴이 기복이 있어 제 컨디션을 홈에서 찾는다면 3연패는 없을 브라이턴으로 승을 바치고 무와 패를 결정해 볼 만한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브라이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7위 웨스트햄과 19위 번리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리그에서 에버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는데요. 주중 유로파 16강 1차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번리는 직전 번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3연패 중이고 최근 8경기 2무 6패로 최악의 부진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웨스트햄이 우세하고 배당은 1.68대 4.97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웨스트햄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번리에는 공격의 루카, 중원의 레드몬드, 수비에 베이어의 부상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공격의 안토니오, 루카스 파케타 등이 교체 출전으로 경기 감각을 올리고 이번 매치 승리하면 리그 6위까지 4정권에 들어오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번리를 홈에서 밀어붙일 걸로 보이는 웨스트햄입니다. 번리의 부진은 일부 리그 잔류는 물 건너 갔지만 콤파니 감독은 절대 공격 축구를 포기하지 않는 뚝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수들의 능력치가 따라오지 못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8위 라스팔마스와 5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로 주춤한 흐름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4.01대 2.01로 역배당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빌바오에는 중원의 이니고의 부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한 라스팔마스는 시즌 초 홈 경기에서의 승리로 승점을 획득했다면 시즌이 중반을 넘으며 원정에서도 성적을 올리고 있고 4-5-1 포매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며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형태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집중된 득점이 아닌 5명의 미드필더들도 득점에 관여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의 수비들을 교란시키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무승부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2위 지로나를 홈에서 3대2로 꺾으며 강팀들에게도 결과를 가져오며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를 빌바오가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중원 싸움에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라스팔마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EPL 1위 리버풀과 2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리그 노팅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4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중 유로파 16강 1차전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리그에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챔스 16강 2차전 코펜하겐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8강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리그 1차전 맞대결 맨시티 홈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배당은 2.95대 2.28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리버풀에는 수비에 조엘 마티프, 치미카스, 콴사의 부상이 있고 맨시티에는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차 최고의 빅매치인데요. 양팀 주중 컵대회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돌리며 이번 매치를 준비한 모습인데 컵대회에서도 무난히 승리하며 소기의 목적들은 달성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지우개가 답일 매치인데요. 복불복 매치입니다. 4-3-3 포메의 리버풀과 4-2-3-1 포메의 맨시티인데요. 수비에서의 스쿼드는 리버풀이 앞서 보이고 중원과 공격에서는 맨시티가 우세해 보이는데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맨시티이고 리버풀은 수비에서 우위를 보이겠지만 맨시티 중원의 더브라이너와 실바에 대적할 공격적 미드필더보다는 리버풀은 중원의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인 면에서 더 강해 보입니다. 우측의 살라를 아케가 방어할 테고 좌측의 누네스는 카일 워커와의 싸움이 될 텐데요. 맨시티의 혼란들을 반다이크가 막을 텐데 중원에서 더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뿌려줄 키패스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리버풀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6위 베티스와 12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2승 3무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주중 유로파 16강 1차전 마르세유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8대 3.46으로 정배당입니다. 베티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비아레알에는 중원의 테라츠, 페드라자, 수비의 알비올, 포이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하던 비아레알은 최근 셰를로트와 모레노의 득점력이 살아나며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유로파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흐름이 꺾인 게 리그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적은 점수 차이라면 로테이션으로 원인을 돌릴 수 있겠지만 마르세유전 슈팅이 한계로 공격이 막혔다는 건데요.
리그 홈에서 평균 실점이 0.69의 짠물 수비를 보이는 베티스의 포백을 뚫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비아레알의 직접 마르세유 원정 경기를 보면 4-4-2 폼에서 수비수들이 서로 도움 수비 없이 제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상대 공격수를 놓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융통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베티스의 직전 AT전의 공격이라면 충분히 비아레알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어 보이고, 견고한 수비는 쉐를로트와 모레노가 뚫기에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베티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2월 회차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